어머니 분명 설악산 흔들바위 보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 카드는 지금 파리 샹젤리즈 거리에서 긁히고 있을까요? 300만 원, 500만 원 아주 신나셨네요.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 누르신 그 결제가 당신들을 파리 한복판에서 국제 거지로 만드는 마지막 버튼이 될 테니까요. 믿었던 가족의 소름 끼치는 배신, 그리고 이어지는 핏빛 금융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결혼 3년 차. 남들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하며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저 돈 잘 벌어오는 호구 며느리로 전락했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효자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제 등골을 빼먹어 본가로 나르기 바빴고 시어머니 박 여사님과 시누이 형님은 저를 걸어다니는 지갑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시어머니의 칠순을 한 달 앞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깎고 있는데 어머니가 앓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드러 누우셨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내 팔자야. 남들은 칠순이라고 해외여행이다 크루즈다 호강을 누린다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 먹도록 비행기 한 번 못 타보고 방구석 늙으니 신세란 말이냐. 그 말에 시누이 형님이 눈을 흘기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친구 영숙 아줌마는 이번에 며느리가 유럽 보내줬다더라. 올케는 능력도 좋으면서 시어머니 칠순에 뭐 계획한 거 없어? 저는 과도 쥔손에 힘을 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계획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적금을 만기 해지해서 제주도 효도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까 고민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놓고 유럽 타령을 하는 두 사람을 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남편이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엄마도 참. 지은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정신없어. 그리고 유럽 갈 돈이 어디 있어.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맛있는 거나 먹어요. 남편의 말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앉으시며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누가 유럽 보내달래? 나도 다 안다. 며느리 바쁜데 내가 무슨 염치로 비행기를 타겠니? 그냥 가까운 설악산이나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산보나 좀 하다 오련다. 흔들바위도 좀 보고 내려와서 도토리 묵에 파전 하나 시켜서 막걸리 한잔 하면 그게 힐링이지 뭐.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으냐? 생각보다 소박한 요구에 저는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기침을 해대며 몸도 마음도 지쳤다는 말에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제가 숙소랑 차편 알아봐 드릴게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아니다가.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바쁜데 일이나 해. 대신 가서 밥이나 사 먹게 용돈이나 좀 쥐어주면 고맙겠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평소 생활비 공용으로 쓰는 신용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였지만 한도가 꽤 높아서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쓰시라고 건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가서 맛있는 산채 정식도 사드시고 보약도 한 재 지어 드시고요. 대신 너무 무리해서 쓰시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내가 아껴 쓰지. 이걸 함부로 쓰겠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카드를 받아들자마자 씻은 듯이 기침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때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효도했다는 생각에 뿌듯해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덩달아 신이 나서 짐을 꾸리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의 짐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강원도 산에 3박 4일 다녀오신다는 분들이 커다란 트렁크를 3개나 끌고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게 산속이라 춥다더라. 두꺼운 옷도 챙기고 과일도 좀 넣어서 그래. 너는 몰라도 된다. 얼른 출근해라. 늦겠다. 그들은 저를 등 떠밀듯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마치 제가 보면 안 될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허둥지둥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절에 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어머니도 남편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산속이라 통신이 잘 안 터지나 보네. 불공 들이느라 바쁘신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늦잠을 자고 있는데 신우이 형님에게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올케, 우리 없는 동안 시댁 가서 청소 좀 해놔. 냉장고에 반찬 썩은 것도 좀 버리고. 엄마 돌아오시면 깨끗한 집에서 쉬게 해드려야지.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은 여행 가고 일하는 며느리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시댁 가서 청소나 하라니요. 화가 났지만 갔다 와서 집이 엉망이면 또 어머니가 잔소리를 퍼부을 게 뻔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벗어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곰팡이 핀 반찬통을 비우며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사나. 남편이란 인간은 중간에서 역할도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징, 징, 징. 문자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결제 알림 문자였습니다. 해외 승인 350만 원 일시불 마이너스 루이스 부톤, 페리스 해외 승인 280만 원 일시불 마이너스 셔넬 페리스 CAMBON.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의 개수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350만 원, 280만 원. 합쳐서 600만 원이 넘는 돈이 불과 1분 사이에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맹점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파리, 루이비통, 샤넬? 이게 뭐야? 보이스피싱인가? 카드가 복제됐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분명 어머니께 드린 카드는 강원도 절에서 산채 비빔밥이나 사드시라고 드린 건데 파리라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머니에게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우이에게 걸었습니다. 뚜루루 소리가 몇 번 나더니 뚝 하고 끊기며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일부러 안 받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SNS를 켰습니다. 평소 신우이 형님은 SNS 중독이라 불릴 만큼 사진 올리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지만 형님 계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친구 계정을 타고 들어가서 태그된 사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강원도 오대산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는 에펠탑. 그 앞에서 어머니와 남편 신우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에는 제가 사드린 적 없는 화려한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고 신우이의 손에는 방금 결제 문자가 날아온 그 루이비통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달린 해시태그가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해시태그 엄마 칠순 기념, 해시태그 유럽 여행, 해시태그 효도 여행, 해시태그 파리 감성, 해시태그 우리끼리 행복, 해시태그 며느리는 돈 벌어, 해시태그 우리는 돈 써, 해시태그 인생 뭐 있어. 하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더니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설악산 흔들바위 보러 가신다면서요? 도토리묵에 파전 드신다면서요? 그게 파리 에펠탑 뷰 레스토랑 스테이크였습니까? 산보 다녀오시라고 드린 카드로 루이비통을 긁어요? 동네 뒷산 간다던 차림으로 인천공항 가서 티켓팅할 때 당신들끼리 얼마나 낄낄거렸을지 안 봐도 비디오네. 게다가 제 카드로 명품 쇼핑까지. 이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착취하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댁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나만 빼고 행복하다 이거지? 내 돈으로 명품 휘두르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액정 화면 위로 또다시 문자가 떴습니다. 해외 승인 65만 원 마이너스 러줄즈번 레스토랑 에펠탑 전망대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비싸서 포기했던 그곳을 저 인간들은 제 카드로 맘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카드사 VIP 전담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가기도 전에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VIP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긴급하게 요청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제 카드가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 네, 도난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서울 자택에 있는데요. 방금 프랑스 파리에서 수백만 원씩 연속으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권도 집에 있고 출국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100% 카드 복제 범죄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확인해 보니 프랑스 파리에서 고액 결제가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용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절대 아닙니다. 범인들이 제 카드를 훔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외 도난 분실로 등록해 주시고요. 방금 결제된 내역들 전부 승인 거절해 주세요. 그리고 현지 경찰에도 공조 요청할 수 있나요? 상담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를 요란하게 냈습니다. 네, 고객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해당 카드는 도난 분실 코드로 정지되었습니다. 방금 승인된 건들은 해외 가맹점이라 취소 전표가 매입되기 전에 지급 정지 요청을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난의 경우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면 스톨런 카드 도난 카드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경찰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조치도 함께 취해드릴까요? 저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조건이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부탁드립니다. 범인들이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 체중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쯤 파리의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와인 잔을 부딪히며
며느리 흉을 보고 있을 시어머니, 입에 스테이크를 쑤셔 넣으며 희희낙낙할 남편 명품 쇼핑백을 쓰다듬으며 다음 쇼핑 목록을 읊고 있을 시누이. 계산서를 들고 당당하게 제 카드를 내밀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게 당신들이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한편 그 시각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미슐랭 레스토랑 창가 자리. 박 여사는 접시를 싹싹 비우고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트림을 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역시 비싼 게 맛은 있네. 야, 며느리 카드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 얘. 시누이 미영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 우리 이따가 샹젤리제 거리 가서 구두도 하나씩 볼까? 올케 카드 한도 빵빵하잖아. 어차피 할부로 긁으면 지가 갚겠지 뭐. 남편 민수는 와인에 취해 벌개진 얼굴로 희죽거렸습니다. 아, 몰라. 나중에 지은이가 뭐라 하면 그냥 엄마가 배째라고 누워버려. 효도 여행 보내줘 놓고 돈 쓴다고 타박하냐고 울고불고 하면 걔도 별 수 있겠어? 그럼. 암만 똑똑한 척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내가 시어머니인데 지가 어쩔 거야? 세 사람은 낄낄거리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책, 플리즈. 미영이 거만하게 손가락을 튕기며 지은의 블랙카드를 가죽 홀더에 끼워 건넸습니다. 웨이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카드를 받아갔습니다. 잠시 후 카운터 쪽에서 B-2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카운터로 쏠렸습니다. 세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기계가 고장났나? 그때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웨이터가 굳은 표정으로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는 심각한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들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뒤에는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익스큐스 미. 매니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디스 카드 이즈 리포티드 에즈 스톨런. 이 카드는 도난 신고된 카드입니다. 뭐? 스톨른? 스톨른이 뭐야? 영어를 못 알아듣는 박 여사가 눈을 껌뻑거리자 옆에 있던 미영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둑이래. 카드가 훔친 거라고 나오나 봐. 어머,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게 왜 훔친 카드야? 우리 며느리 카드인데.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지만 매니저는 단호했습니다. We called the police. Please stay here.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의 양옆을 가로막았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마이 가드, 시부지? 세상에, 도둑들이야? Look at them. 쉐임러스. 저것 봐. 뻔뻔하기도 하지. 민수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전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받아라, 제발 받아라 이지은. 그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민수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 이지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카드가 왜 정지돼? 우리 지금 식당에서 경찰 부르고 난리 났어. 빨리 이거 아니라고 말 좀 해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나야. 나 민수. 장난치지 말고 빨리 카드사에 전화해서 풀라고. 아, 보이스피싱이세요? 저희 남편은 지금 설악산 깊은 골짜기로 등산 가서 전화 안 터지거든요. 도토리묵 먹느라 바쁜 사람인데 왜 파리에서 전화가 오죠? 어머,
너 지금 우리 파리에 있는 거 알고 이러는 거잖아. 어머, 파리에 계세요? 등산 가신다면서요. 설악산이 아니라 알프스 산맥을 넘으셨나? 도토리묵 대신 달팽이 요리 드시다 체하셨나 봐요? 파리에 있는 사기꾼이랑 통화할 시간 없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 파리에 있는 거 알고 이러는 거잖아. 어머, 파리에 계세요? 강원도라면서요. 그럼 당신들, 내 카드 훔쳐서 달아난 도둑들이 많네요? 경찰 오고 있다고요? 잘 됐네요. 콩밥이나 실컷 드세요. 뚝.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에서 뚜마이너스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식당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프랑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펄리스, 핸즈업, 경찰이다. 손들어.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미영은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꺼진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유럽 여행의 끝이자 처절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No, I am not ship. My daughter minus in minus로. 카드, 카드. 아니야. 나 도둑 아니라고. 며느리, 카드, 걔 카드라고. 박 여사는 유치장 철창을 붙들고 쉰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건 프랑스 경찰의 싸늘한 시선과 곤봉으로 철창을 탁 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사일런스, 조용히 해. 그 한마디에 박 여사는 히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로 군림하며 큰 소리만 뻥뻥 치던 그녀였지만 말도 안 통하는 타국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는 그저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옆에 쭈그리고 앉은 시누이 미영은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우리 진짜 감옥 가는 거야? 나 루이비통 가방도 다 뺏겼어. 그거 내가 얼마나 갖고 싶던 건데. 남편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지은이가 홧김에 그런 걸 거야. 내가 다시 전화해서 빌면 풀어줄 거야. 민수는 압수당했다가 잠시 돌려받은 휴대폰으로 지은에게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지은은 이미 그들의 연락처를 차단한 것도 모자라 아예 번호 자체를 일시 정지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그들에게 남은 건 카드 부정 사용 혐의와 무전 취식, 그리고 현지 경찰 모욕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목뿐이었습니다. 결국 영사관 직원이 도착해서야 그들은 겨우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명의자인 지은이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영사관 직원이 한숨을 쉬며 통역했습니다. 선생님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한국에 계신 명의자분께서 도난 신고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프랑스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아주 엄격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 여사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 어디 있소.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오해라고 전해줘요. 그냥 가족끼리 여행 온 거라고. 증거가 없습니다. 명의자분께서는 시댁 식구들이 강원도 절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드를 훔쳐서 출국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선생님들이 거짓말하신 정황까지 다 맞물려서 현재로서는 도난이 맞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지고 있던 현금을 털어 음식값을 변상하고 훔친 카드로 산 명품들은 전량 압수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귀국할 비행기 표를 끊어야 하는데 카드는 정지되었고 수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기, 영사님, 저희 비행기 표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국 가서 갚을게요. 민수가 비굴하게 손을 비볐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긴급 군함비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다 갚으셔야 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단 각서 쓰시죠. 결국 그들은 귀국 비용 상환 각서를 쓰고 여권에 요주의 인물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채 강제 추방되듯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올 때는 퍼스트 클래스 같은 기분으로 왔지만 갈 때는 범죄자 호송되듯 맨 뒷자리 좁은 좌석에 구겨져 타야 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박 여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 한국만 가면 가만 안 둔다.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를 개망신을 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거야. 민수도 독이 잔뜩 올랐습니다. 맞아. 집에 가면 당장 무릎 꿇리고 각서 받자. 위자료라도 받아야 속이 시원하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해 냄새가 났고 옷은 꼬질꼬질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며 그들은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지은이 싹싹 빌러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헬멧을 쓴 퀵서비스 기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되십니까? 네, 전데요. 여기 서류입니다. 수령 확인 사인해 주세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묵직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앞장에 적힌 글씨를 본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그 뒤에는 형사 고소장 마이너스 절도,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옆에서 훔쳐보던 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올케가 오빠랑 이혼하겠대? 아니, 우리를 고소했어? 박 여사가 서류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혼?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해준대? 내가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가자. 가서 단판을 지어야지. 세 사람은 씩씩거리며 공항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는 도착해서 집에서 가져다 줄 요량으로 무작정 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또 한 번 절망해야 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지은, 문 열어. 민수가 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1234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대체 번호가 뭐야? 그때 현관문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 바뀌었습니다. 짐은 용달 불러서 시댁으로 보냈으니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집 오늘부로 매물 내놨고 저는 이사 갔으니 헛걸음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지은 아. 박 여사는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내 집, 내 아들 집, 저 여우 같은 년이 집을 팔아먹어? 사실 그 집은 결혼할 때 지은이 해온 지은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혼수 하나 제대로 못 해온 민수는 몸만 들어와 살았던 것인데 박 여사는 3년 동안 며느리를 부려먹다 보니 그 집이 당연히 자기네 집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가리키며 재촉했습니다. 손님 요금 주셔야죠. 7만 원 나왔습니다. 민수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먼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기사님, 지금 집에 못 들어가서 그런데 계좌이체 해드리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공항에서도 돈 없다고 하시더니 이거 경찰 부를까요? 결국 그들은 시댁 근처까지 가서야 이웃집에 돈을 빌려 택시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동네방네 여행 가서 망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정법원 조정실. 지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민수와 시댁 식구들은 초췌한 몰골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지은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사랑하잖아. 박 여사도 자존심을 굽히고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가,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응? 늙은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고소만 취하에 다오. 내가 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지은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300포기 김장을 시키고 몰래 파리 여행을 가나요? 그리고 어머니 시키는 대로 다 하신다고요? 그래. 뭐든지 말만 해라. 김장도 내가 다 하고 이제 너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할게. 지은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그럼 이 빚부터 갚으세요. 파리에서 제 카드로 긁으신 1,500만 원, 그리고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가신 돈,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5천만 원, 합쳐서 1억 조금 넘네요. 이거 다 갚으시면 형사고소는 생각해 볼게요. 뭐? 1억? 박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집 다 팔아도 그 돈 안 돼. 그럼 감옥 가셔야죠. 콩밥이 몸에 좋대요, 어머니. 파리에서도 드실 뻔했는데 못 드셨잖아요. 한국 콩밥은 입에 맞으실 거예요. 지은의 서슬 퍼런 눈빛에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지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민수는 유책 배우자로 판결나서 위자료를 물게 되었고 재산 분할은커녕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박 여사와 미영은 신용카드 절도 및 사기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전셋집을 빼서 곰팡이 피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 가야 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던 날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민수가 질척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반지하 냄새나서 못 살겠어.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밥도 하고 청소도 다 할게. 지은은 선글라스를 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냄새나서 못 살겠어? 그럼 다시 파리로 가. 거기 유치장은 밥도 공짜로 주더라.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니까요. 백미러로 보이는 민수의 찌질한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3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행복.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